안녕하세요. 경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원문 읽어보면서 경금에 대한 이해를 조금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보시죠. 경금대살 강건위최 득수이청 득화이예 토윤즉생 토건즉취 능령갑평 수어을매. 첫 줄부터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경금대살, 이 대자는 허리띠 대자 혹은 찰대자로 쓰이고요. 요 살자는 죽일 살자 하고 같이 씁니다. 그래서 경금대살 하면 경금이 살기를 띠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요.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제 간목과 경금이 많이 다르다, 서로 대척점에 서 있다, 이 점인데요. 간목은 흔히 생기라고 하죠. 간목은 상승하고 출발하고 또 시작하는 기운이라고 하잖아요. 반면에 경금은 하강하고 도착하고 마무리하는 기운이고 살기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이 경금의 특징. 그래서 맨 앞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경금대살. 이 구절만 기억하시면 경금 이해하신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두 번째 구절입니다. 강건위최. 강건하다는 말은 흔히 우리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굳셀 강자에 굳셀 건자 씁니다. 그런데 이제 강건하다가 두 글자가 좀 다른 뉘앙스를 품고 있어요. 강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정신적인 부분, 건의 경우에는 좀 육체적인 부분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건함이 위최, 그러니까 최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해석해 보면은 경금은 강건함이 십간 중 최고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줄 해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은 득수이청 득화이예입니다. 해석해 보면 경금은 수를 얻으면 맑아지고 화를 얻으면 예리해진다, 이렇게 단순하게 직역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면 주석서 같은 데 보면 이 수는 개수, 임수 둘 중에 임수고, 화는 정화, 병화 중에 정화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이제 하려면 십간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편한데, 십간론에 보면 경금과 개수의 관계는 보도사로라고 해서 명품 칼이 녹슬어가는 형상이고, 그래서 경금과 개수의 관계는 썩 좋지 않죠. 다만 실제 임상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현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는 없지만 고수에서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금 임수의 관계는 경발수원이라고 해서 경금이 임수의 아주 발원지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금 임수의 관계는 매우 좋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지금 득수이청에서는 수는 임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득화이의 화는 병화와 경금은 많이 서로 목적이 다릅니다. 병화는 만물을 키워내는 역할을 하죠. 생기를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금은 앞서 본 것처럼 살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둘이 갈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경금 입장에선 병화가 껄끄럽죠. 반면에 경금 입장에서 정화는 매우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정화와 경금의 관계를 활연진금이라고 해서 경금이 진정한 금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정화가 도움을 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득화이의 화는 정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척 일리 있는 관점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 덧붙여서 궁통보감의 음체양정이란 금의 속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궁통보감에 보면 금은 지극한 음을 체로 삼고 지극한 양을 정으로 삼아 둘이 균형을 이루면 견강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여기는 지금 강건하다고 그러니까 경금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극한 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극한 양은 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석해 보면 금은 수를 체로 삼고 화를 정으로 삼는다, 정신으로 삼는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은
주로 정신적인 것, 건은 육체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봤을 때 강은 그래서 어떤 화, 건은 수에 연결될 수 있다. 이 말씀 확인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세 번째 줄 해석해 볼까요? 토윤즉생, 토건즉취. 토가 윤택하면 생을 받을 수 있고 토가 건조하면 물러지고 약해진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토가 윤택하다라는 것은 수를 품었다는 것이고요. 건조하다는 것은 화를 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금의 체는 수로 결정되니까 금이 태어날 땐 당연히 수가 있어야지 화가 있으면 곤란하겠지요. 건조하면. 그런 의미에서 토생금이 경금 입장에선 토생금이 좀 불편하다, 매금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 구절에서는 수를 품고 있으면 능히 생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구절 보겠습니다. 능영가평 수어을매. 영자는 이게 남을 영자고요. 숫자는 보낼 숫자입니다. 보낼 수라고 하는 거 수출한다, 수입한다 할 때 숫자고요. 남는다. 요게 이제 해석해 보면 직역해 보면 경금은 간목 형에게는 힘이 남는다. 남음이 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을목 누이에게 보낸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죠. 주석서에 보면 영자는 이길 승자, 숫자는 질패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일리 있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해석해 보면 경금은 간목 형한테는 이기고 을목 누이한테는 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간목 경금의 관계는 금극목하니까 경금이 이기겠죠. 그런데 왜 형이냐? 간목이. 간목은 첫 번째 천간이고 경금은 일곱 번째 천간이니까 숫자상으로 봤을 때 경금이 동생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형이 될 것이고요. 을목은 당연히 두 번째 천간이니까 큰 누이 정도 되지만 왜 을목과의 관계에서는 그 살기를 바라지 못하고 지느냐? 그 이유는 을경합이 있는 거죠. 을경합을 염두에 둔 구절인데요. 을경합하면 금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경금이 약해진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임철초, 그러니까 적천수천미를 쓰신 임철초 라는 분께서는 그것은 경금이 꼭 약해지고 을목이 꼭 강해진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사주의 구조에 따라서 세 차례 봐야 된다.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임상에서 겪은 바에 따르면 저는 사실 강하다 약하다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본부를 읽는다 정도로 통변하면 큰 무리가 없더라고요. 자, 처음부터 다시 읽고 해석 짧게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경금대살 강건위최 득수이청 득화이예 토윤즉생 토건즉취 능영가평 수어을매. 경금은 살기를 차고 있다. 강건함이 10간 중 최고이다. 경금이 수를 얻으면 맑아지고 화를 얻으면 예리해진다. 경금은 토가 윤택하면 생을 받을 수 있고 토가 건조하면 오히려 약해지고 물렁해진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고요. 능영가평. 그러니까 경금은 간목형에게는 이기고 을목 누이에게는 진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경금 공부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영상 마련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 말찬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